먼저 유의어부터 나눠드릴게요. 마지막 유의어네요. 전에 말했다시피 오늘 다 끝낼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퍼카이언 테스트 답지 많이 남았는데 이거 답지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따 주고. 자, 진도도 나와. 오늘 그래서 총 5질문 남아있는데 이 진도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데일리랑 숙제 진행도 검사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페널티 안 준다고 하니까 점점 결과가 개판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일단 단어 결과가 좀 유난히 안 좋은 분들이 딱 눈에 띄거든요. 이분들은 좀 이따가 남으셔야겠네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지금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따가 건혜랑 승우, 성훈이, 윤재, 지우 다 남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2번부터 봅시다. Researchers in psychology. 자, 심리학에서 연구자들이 follow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 방법을 따른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studies.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연구냐? They help explain and make predict human behavior. 자, 그래서 설명하는 거를 돕고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이제 예측할 수도 있는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공통 목적어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explain 뒤에도 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human behavio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도와주고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따른답니다. 어떤 연구자들이? 심리학 연구자들이. 심리학 연구자.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일단 심리학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어서 볼게요. This is a much more challenging task. 자,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랍니다. 뭐보다? Studying snails or sound waves. 달팽이라든가 아니면은 음파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달팽이나 음파를 연구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 보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바로 뭐다? 심리학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조금 길게 나왔는데, 자, 왜 심리학 연구가 그렇게 어려운 분야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요. 심리학 연구는 종종 뭘 필요로 하냐면 컴프로미스를 필요로 한대요. 컴프로미스가 절충, 타협 뭐 이런 뜻이거든. 타협을 필요로 하는데 such as가 이 컴프로미스 타협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예시가 끝까지예요. 엄청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여기 testing 나와 있고 asking 나와 있고 앞에 and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고요. rather than이라는 표현에 이제 여기 collecting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자,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Test behavior with laboratories rather than natural settings. 자연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실험실 내에서의 행동을 검사하는 것과 같은 타협이래요. 그리고 asking those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readily available. 그러니까 손쉽게 이용 가능한 사람들인데요. such as 예를 들면은 Introduction to Psychology Students. Introduction은 입문이고요. Psychology Students니까 이제 심리학을 배우는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심리학 입문을 배우는 학생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입문을 배우는 그런 학생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asking 요청한답니다. To participate 참가하도록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collecting data from a true cross-section of the population. cross-section 하면은 단면이라는 뜻인데요. 단면이란 건 원래 잘라낸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잘라낸 면이라는 진짜 그런 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의 말하는 단면은요, 좀 뭐라 할까, 어떤 대표적 사례?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제 뭐 비행 청소년들이 뭐 오토바이를 막 이렇게 훔치고 이런다, 이런 게 사회에서 보여주는 단면 중 하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이라는 게 어떤 대표적 사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인구의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모집한 인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의 진정한 단면, 진정한 대표적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기보다는. 자, 여기까지 직역 다 했거든. 뭔 말이야 이게? 말이 어렵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심리학 연구가 빡세다 이거예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 이것보다 더 어렵대. 달팽이나 음파 연구보다 더 어렵대. 심리학 연구가. 왜 어렵냐면은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이 심리학 연구를 하려면. 그럼 이 타협이라는 게 뭐가 어떤 타협을 말하는 거냐면 자연적 환경이라기보다는 실험실 내에서의 행동을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실험을 할 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실험실 내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실험실 내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조건이 붙게 된다는 거야. 그걸 타협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좀 사람들이 이런 뭐 심리학 입문을 이제 배우는 이런 거와 같이 좀 손쉽게 이용 가능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참여하게끔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심리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일단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터 빡세다 이겁니다. 조건부터. 됐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은 It often requires. 자, 그것은 흔히 requires 또 뭐를 필요로 하냐면 great cleverness를 필요로 하는데 대단히 clever. 이 clever라는 게 원래 그 영리한이라는 뜻인데 이 smart의 영리한이랑은 좀 다르고요. smart는 진짜 똑똑한 이런 느낌이라면 clever는 영악한 이런 느낌이 가까워요. 좀 교묘하게 똑똑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통 clever라고 해요. 그럼 cleverness는 교묘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묘함을 필요로 하는데 자, 투부정사 이해를 보자면 conceive of라는 표현이 뭐뭐를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conceive가. 이거 잠깐만 좀 볼까요? 이건 그냥 단어 설명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sieve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sieve. 이 sieve가 동사형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sieve를 명사형으로 바꾸면요, sept가 돼요. sept 또는 septio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ieve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캐치예요, 캐치. 작다라는 건데 이 conceive 하면은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두 가지가 되냐면 머릿속에 잡아둔다라는 개념과 뱃속에 잡아둔다라는 개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잡아둔다라는 의미로서 생각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뱃속에 잡아둔다라는 의미로서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conceive의 명사형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oncept가 되는 거예요. concept. 됐어? 그래서 concept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생각, 뭐 개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임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실제로 컨셉이라는 여러분 잘 몰랐죠? 왜냐면 임신하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컨셉은 생각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방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요 대단한 교묘함을 필요로 한답니다. 근데 무슨 방법이냐면 that tap into what people are thinking.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tap into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랍니다. with 뭐뭐 없이 altering their thinking called reactivity. 그러니까 반응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생각을 변경하는 것 없이 라고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많이 어렵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심리학이라는 게 왜 어려운 거냐면요. 일단 조건을 설정하는 게 빡세다라고 했어요. 자연적인 환경보다는 뭐 실험실에 있어야 되고 좀 손쉽게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어야 된다. 이 사람이 좀 실험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좀 빡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해할 방안을 생각하는 게 되게 빡세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리검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그냥 손쉽게 말할게요. MBTI 생각하면 돼요. MBTI 심리검사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MBTI 검사를 할 때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리 나오는 분 혹시 없으세요?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뭐 언제는 뭐 ES 뭐 FJ로 나왔다가 언제는 막
ISFJ로 나왔다가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종종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심리검사라는 거를 진행할 때 그러면 이 심리검사가 뭐 이제 그 문항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뭐 500문항 정도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500문항을 다 했어. 그러면은 그 각각의 문항은 이 사람이 지금 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항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항 설정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대체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이해할 만한 방법을 생각하는 게 일단 빡세겠죠.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나는 가끔씩 물건을 부셔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거기서 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라고 한 사람은 성격 파탄자 이렇게 볼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날 하필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하필. 근데 그 문항을 봤어. 나 지금 굉장히 빡치고 물건 부시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어떤 날은 이 사람이 되게 온화한 상태야. 그래서 아니 뭐 물건까지 부셔야 돼. 이건 에바지. 이럴 수도 있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검사를 해도 문항지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검사자가 제대로 이해할 만한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것부터도 되게 어렵다는 거죠. 되게 교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 검사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안 바꾸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의 심리 검사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심리 검사를 잘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교묘함과 영리함을 필요로 하겠죠. 이 만들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사지를 만드는 것도 되게 빡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 똑같은 테스트를 100번을 보더라도 100번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검사지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심리학 연구가 어렵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제 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심리적인 변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요. 제가 8살 때랑 그리고 중학생 때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 20대 초반 그리고 결혼 초창기 그리고 지금 다 달라요. 심리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매번마다 그러니까 나 한 명만 하더라도 지금 내 심리 상태가 뭐 대여섯 번 최소 10번은 바뀌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명정대한 명확한 검사지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실제로 한 달 전쯤에 MMPI라는 심리 테스트 검사를 좀 받았어요. 받을 일이 좀 있어갖고. 근데 그 심리 검사지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멘트가 이렇게 좀 길게 나왔었어요. 읽어봤어 내가. 읽어봤는데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제 뭐 저에게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있대요. 거기 심리 검사에서 내재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터뜨리지 못하고 계속 내가 억누르고 있대. 그래서 이게 터지면은 주변 사람들 다 뒤진다고 약간 뭐 이런 멘트가 써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내재되어 있는 분노 없습니다. 없어요. 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 근데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imply knowing they are being observed. 자,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그저 알고 있는 것은 may cause, 유발할 수 있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to have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하도록 유발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은 more politely, 더 공손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이 심리검사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 내용을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어떤 어떤 태도 이런 검사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자분들 나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웬 할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평상시 같으면 니네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지금 검사받고 있는 거니까 왠지 내가 좀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러니까 괜히 이제 할머니한테 가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히 이러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평상시에 내가 하던 그 행동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결과값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평상시에는 안 들어주거든. 근데 괜히 검사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은 좀 들어줄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내가 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걸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나는 어떻게 행동한다? 다르게 행동한다고. 평상시랑 다르게 행동한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랑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와 같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평상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은 그 환경을 되게 교묘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야겠죠.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게 어렵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연구가 빡세다는 거죠. 사람들은 may give answers,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 That they feel,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느끼기에 are more socially desirable than their true feelings. 그들의 진정한 느낌보다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심리 검사하는데 이제 나한테 심리 검사하는 거야. 이제 문항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제 인터뷰어가 들어와서 나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지. 혹시 평상시에 지금 저기 누구야 이한이나 저기 지우처럼 이렇게 조는 애들을 보면은 저 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은 나는 왠지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에이 어떻게 학생들을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러는 거야. 근데 속마음은 뭐야? 니킥 한 20대 날리고 싶습니다. 이게 속마음이야. 하지만 그거를 표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But for all of these difficulties for psychology. 자, 여기서 for all of 하면은요, 사실 얘까지 다 합쳐서인데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 심리학에 대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다라는 건 지금까지 실컷 설명했죠.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빡세고 그리고 그 결과값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심리학 연구에서 어려운 점이었어요. 내가 지금 두 가지 말했다. 뭐라고? 첫 번째 뭐라? 심리학 그 연구에 대한 환경 조성이 어렵다고요. 환경 조성. 그러니까 공정한 환경 조성이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동일한 또는 지속적인 결과값이 나오는 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심리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지 지구야? 울지 말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payoff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의 payoff는 이점이에요. 장점입니다. 장점. 과학적인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100점이야입니다. The findings, 여러분 findings는요 실험 결과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실험 결과가 are replicable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replicable 하면은요 반복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장점이랍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That is, 즉, if you run the same study again, 너가 똑같은 실험을 다시 진행한다면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즉 똑같은 절차를 따르면서, 자, 동일한 절차를 따르면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한다면 you will be very likely to get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가능성이 very likely, 아주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의 표본이 있어요. 아, 내가 똑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심리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근데 뭐 이게 정확한 결과값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이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점점 쌓이면서 아, 결국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화하기 좋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통계화한다라는 겁니다. 통계화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과학적인 방법의 이점에 대해서도 마지막 말했는데 이점보다는 사실은 어려운 점에 대해서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려운 점과 그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 같은 경우는 일단 서술형으로 낼 만한 포인트들이 조금 많이 보였어요. 어법이나 이런 포인트들도 좀 많이 보였고요. 자, 서술형 포인트가 한 두 문장 정도 보였는데 그 앞 페이지에서 요 두 문장입니다. 여기랑 요 두 부분이 서술형으로 내기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치에즈는 제외하고요. 이건 제외하고 요 앞부분. 되게 뭐 전형적인 문장이긴 한데요. 일단 비빙 PP라는 어떤 이런 이제 그 진행형 수동태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cause 목적어의 투부정사라는 형태도 나와 있고 동명사 주어 쓰여 있기 때문에 뭔가 구문 어법적으로 좀 내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쓰이면서 conceive of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관계대명사 that을 활용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without 전치사의 동명사 ing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구문이 많이 쓰였거든요. 여기 관계대명사 what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서술형으로 좀 출제하기 괜찮다 이 정도로 봤습니다. 어법 포인트는 어차피 제가 어법 배정 테스트를 낼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3번 가겠습니다. 이거 또 떼거지로 나가네. 지우 안 나가도 돼요? 이 안이 안 나가도 돼? 아니 뭐 나가지 안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졸지만 마세요. 이제 졸면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저 그냥 내보냅니다. 보강 안 할 거예요. 저 영상도 안 올릴 겁니다. 미리 얘기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Some of the rules of Englishness. Englishess라고 표현했네요. 영국다움. 영국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다움의 규칙 중 몇 가지가 do not require 오늘 많이 보이네요. require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Years of participant observation research to discover. 자, 발견하기 위한 수년간의 참가자 관찰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런 게 정말 영국다운 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년간에 걸친 그런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대요. 이런 게 필요가 없대. 그러면은 즉 반대로 말하면 이거 진짜 영국스럽구나, 영국답구나 라는 거는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privacy rules, 사생활 규칙이 are so obvious, 아주 명백해요. 네, 그래서 소대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사생활 규칙이 너무나 명백해서 you could spot them. 너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랍니다. From a helicopter. 헬리콥터에서도요. Without even setting foot in the country. 그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은 채로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거든. 미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생활 규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생활 규칙이 뭘 말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간 그 영국에서의 사생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영국 대부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영국을 가지 않더라도 영국 사람들의 사생활 규칙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를 말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나라에 가보지 않더라도 너는 너무 명확하니까 그런 사생활 규칙 너 금방 알아챌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무슨 헬리콥터 타고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헬리콥터는 이제 공중에 있으니까 그 나라에 발을 들인 건 아니잖아요. 즉 가보지 않은 상태를 이제 헬리콥터에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hover above any English town for a few minutes. 자, 몇 분 동안 영국의 어떤 마을에서든지 간에 그 위에서 hover 해봐라. 이 공중을 맴돌아 보랍니다. 자, 뭐 이제 니네가 공중을 맴돌 수는 없는데 아까 헬리콥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요. 그냥 영국의 아무 마을이나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아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를 봐봐라.
And 그러면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대절을 The residential areas consist almost entirely. 자, 그 주택 지역이 거의 대부분, 거의 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거래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rows and rows of small boxes로 이루어져 있을 거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rows and rows니까 이게 줄줄이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는 작은 상자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small boxes 있죠? 이 작은 상자들.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거든. 이 상자가 뭐냐? 집이에요, 집. 쉽게 말하면. 됐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에서 뭐라 했는데요? 몇 분 동안 그 위에서 내려다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집이 그냥 이렇게 상자처럼 보이는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Each with its tiny patch of green. 자, 근데 그 각각이 뭘 가지고 있냐면요. 그 각각의 작은 초록색 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초록색 부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초록색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미리 써줄게요. 잔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집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여기에 제가 뭐 분필이 초록색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잔디는 뭡니까? 앞마당 말하는 거죠, 앞마당. 됐나요? 이거야, 이거. 됐어? 우리가 영국의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이렇게 위에서 쓱 보면은 상자들이 줄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초록색 부분이 있대요. 앞마당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자, 그 나라의 몇몇 지역에서, 영국의 그 몇몇 지역에서는 the boxes, 그 상자들이 will be a grayish color, 그러니까 회색빛의 색깔일 거랍니다. 그러니까 집의 그 주택의 색깔이 회색빛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In others, 또 다른 지역에서는요, a sort of a reddish brown, 뭐 일종의 젓갈색일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어서 in more affluent areas, 더 부유한 지역에서는 the boxes, 그 상자들이, 집들이 will be spaced further apart, 더 멀리 간격이 떨어져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있어요. 주택들이 이렇게 촘촘히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요. 위에서 봤을 때 잔디가 한 요 정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더 부유한 지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멀리 떨어져 있대요. 멀리. 뭐 이런 식으로. 네. 잠깐만 보고 간다고. 웬일이야? 네. 아니 섭진데 씨. 아, 여진이 들려왔다. 뭘 없어? 나오면 할게. 잘 하고 있어. 뵙고 싶어서 얼굴을 보고 가야 되겠네. 그래. 연락해. 네. 조심히 가. 네, 올게요. 그래. 잘 그래. 아 죄송해요. 졸업생이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격이 좀 넓게 있다는 겁니다. 간격이 좀 넓게 있고요. 그리고 the patches of green attached to them. 자 그것들에 붙어 있는 초록색 부분이래요. 그 초록색 부분이 will be larger, 더 클 거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결국에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비교적 좀 가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고 좀 이렇게 좀 협소한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데 부유한 지역에서 보면은 멀리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잔디 앞마당도 굉장히 넓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만 잘 이해하면 껌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집이니까 당연히 크고 간격이 넓겠죠. 당연한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but 그러나 the principle will be clear. 그 원칙이 분명할 거랍니다. 즉 무슨 말이냐? The English all 영국 사람들은 전부 다 원한대요. To live 살기를 원한답니다. In their own private little box. 그들 자신의 사적인 작은 상자에서 살기를 원한답니다. With their own private little green bin. 그들 자신의 사적인 작은 초록색 부분이 딸려 있는 그들의 개인적 작은 상자에서 살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내용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결국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칙이 분명하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가난한 구역이든 부유한 구역이든 공통점이 뭐예요?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 여기서 원칙이라는 건 공통점 말하는 거예요. 결국 공통점이 뭡니까? 전원다 잔디가 딸려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됐어? 이게 바로 뭡니까? 사생활 규칙이에요. 처음에 말했죠. 됐어? 집이라는 거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잖아. 그렇죠? 사적인 공간인데 이 사적인 공간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이렇게 잔디가 딸려 있는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물론 크기는 차이가 있어요. 크기는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잔디가 딸려 있는 데서 살고 싶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국다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다 이런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인들의 사생활 규칙은 결국 무엇이다? 잔디가 딸려 있는 집을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은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좀 다를 텐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일단 세 번째 문장에 hover 하고 나왔던 문장이죠. hover 여기. 네가 한번 위에서 봐봐라. 그러면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는 게 이렇게 줄줄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처음 나왔습니다. 즉 여기를 주제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공통된 원칙이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 문장. 여기도 뭡니까? 사실상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제를 다시 말하는 주제의 진술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영국인들은 전부 다 뭐다? 그 잔디가 딸려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고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제를 재진술하는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됐어요? 이 부분이 딱 빈칸으로 되기 좋겠죠. 그렇죠? 원칙은 분명할 것이다 하고 그 원칙이 뭔데 땡땡 하고 빈칸 뚫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앞문장을 통해서 이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간격이 좁든 간격이 넓든 간에 상관없이 영국인들은 전부 다 뭐다? 잔디가 딸린 집을 갖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됐어? 이것만 알면 쉽죠. 자, 그래서 빈칸류로 내기 좋고요. 서술형으로 내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세 번째 문장 그 주제문이 있었죠. 거기도 서술형으로 내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낼만한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 문장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놨잖아요.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명령문이죠. 그리고 and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명령문에 and를 쓰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이거를 살짝 바꿔 쓸 수 있어요. 내가 살짝만 바꿔볼게. 아주 쉬워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and를 없애고요. and를 없애고 맨 앞에 if you 쓰면 끝납니다. 이러면 똑같은 문장 돼요. 됐어요? 이러면 똑같은 문장 됩니다. If you hover above an English town for a few minutes, you will see.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 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한번 봐봐라. 뭐 이게 헬리콥터에서 뭐 이렇게 공중을 맴돌아 봐봐라. 그러면 너는 볼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 If you를 쓰면 너가 만약에 몇 분 동안 그 마을 위 공중을 맴돌면 그러면 너는 대저리아를 볼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걸로 약간의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저리아의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동격 표현도 나와 있고 이치를 수식하는 with 부분 나와 있고 이런 건 좀 영작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하고 시험 딸 테니까 좀만 참아. 줄일 수 있냐고요? 줄이려면은 저기 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추워요? 내 옷 빌려줄게. 자, 4번 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For conversation,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상조였네요. 소리. 자, 그럼 대화가 to be stimulating and sustained. 대화가 뭔가 자극이 되고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참가자는 must be active talkers. 자,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As well as 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첫 문장에서 이미 중요한 얘기를 다 했네요. 요지입니다. 여기가 요지예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됐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너가 대화에서 뭔가 좀 활기가 있고 이 대화가 끊이지 않으려면요, 잘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해야 된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이제 약간 센 친구 뒤 있다가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저랑 한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35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한 10년째 여친을 못 사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뭐 이 친구 어차피 내 영상 안 볼 테니까 봐도 어쩌라고. 보든가. 어쨌든 그 친구가요. 이 여자를 못 사귀는 게,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하는 이유가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잖아요. 뭐 DM이 됐든 뭐가 됐든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못 이어가요. 그러니까 보면 막 깝깝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뭐 여자 쪽에서 뭐 소개팅을 받았다. 소개팅 엄청 많이 받았거든. 그럼 소개팅을 받았다. 그럼 이제 여자 쪽에서 뭐 카톡을 보냈잖아. 그래서 막 뭐 저녁 먹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은 만약에 이게 연애가 만약에 소개팅했다고 해봐.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저녁 먹었어? 저녁 먹었어요? 이렇게 만약 툭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각자 머릿속에 어떤 대답을 할지 대충 시뮬레이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 뭐뭐뭐 먹었어 이렇게 대답한다면요, 연애 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성하세요 지금. 네. 근데 그 친구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끝이라고. 저녁 먹었어? 대화가 안 이어지잖아. 지금 저녁 먹었어라고 물어보는 의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의도를.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꺼낼 만한 그 뭐 어떤 소재가 없잖아요. 소재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었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다. 배고파 뒤지겠다. 근데 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나 닭도리탕 먹을지 아니면 아구찜 먹을지 고민되는데 추천 좀.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티키타카라고 하죠.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있어야 뭐가 된다? 원활하게 대화가 진행이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단절돼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가 안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지만 잘 말하는 사람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연애를 하는 중이거나 연애를 할 예정이라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be sure 반드시 하래요. to the both in conversation. 엄청 강력하게 말하고 있네요. 대화에서 둘 다 반드시 하랍니다. 둘 다 반드시 하래요. Make a point of throwing the conversation ball. 자, 대화의 공을 던지는 것을 make a point of 반드시 하랍니다. 어디에다가? the other person,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대화의 공을 던진다라고 이렇게 또 비유적 표현을 했는데요. 대화의 공을 던진다는 거는 어떤 소재거리를 던진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끊기지 않게끔 계속해서 유지할 만한 그런 건덕지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fter you have presented your ideas in an abridged form 이라고 나와 있죠. abridged가 요약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된 형태로 너의 생각을 제시하고 난 후에 상대방에게 대화의 공을 던지는 걸 바로 하래요.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바로 요약된 형태라는 겁니다. 이 요약된 형태라는 게 뭘까요? 요약된 형태. 요약됐다는 거는 압축됐다는 거고, 압축됐다는 거는 원래는 풀어져 있는 어떤 버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제시를 할 때 너의 생각을 요약된 버전으로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의 화두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뭔가 요약 버전이 아니라 구구절절 다 얘기한다고 쳐볼게요. 구구절절 다 얘기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이건 어떻게 했어? 이건 이런 식으로 했지.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 건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건 어떻게 했어? 그러면은 약간 좀 속된 말로 설명충 마냥 자 이거는 어떤 원리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얘가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끝까지 다 했어. 그럼 뭐야? 끝났잖아 대화가.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다 말하지 말고 즉 풀 버전으로 말하지 말고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거를 먼저 던지라는 거예요. 됐어요? 대화가 이어지려면.